여기서 왜 김민재가 그냥 비니시우스를 블락킹을 안 했냐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뛰어나올 거였으면 비니시우스 쪽으로 뛰어나갔어야 됐고, 비니시우스 쪽으로 뛰어나가서 토니 크루스가 패스를 누르려고 해도 몸으로 박아주면 그냥 옐로카드 받고 마는 거거든. 적어도 프리킥을 주고 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진로도 못 맞고 그냥 앞으로만 튀어나왔다가 뒷공간을 먹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 장면을 가지고 해외 언론부터 시작해가지고 김민재를 안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어제 김민재의 경기력을 보면서 김민재가 진짜 경기 내내 못했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아닙니다. 경기 내용 자체가 90분이라고 치면 90분 동안 김민재가 계속 못한 건 아니에요. 잘한 부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허나 굉장히 큰 장면들에서 바로 실점으로 이어지는 두 장면이 연계가 된 부분이 많았고, 김민재의 잘못이 너무나도 크게 드러났던 경기였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우, 맥주 맛있다. 왜냐면 어제 경기에서 사실 미넨이 이 경기를 2대1로 이기게 되었더라면 충분히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 가서 버티면서 결승전을 나갈 수 있었거든요. 자, 김민재 선수가 어제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민재가 요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 제가 나폴리 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 김민재 선수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게 우리가 지금은 극찬을 하고 있지만 이게 수준이 높은 공격수를 만나고 더 좋은 리그에 가서 뛰게 되거나 더 높은 무대에서 뛰게 된다면 이게 한순간에 엄청난 단점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수비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김민재가 어제 경기에서는 튀어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튀어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왜 김민재가 압박을 나가면 뒤에 커버를 킴미라든가 다이어가 안 봐주느냐, 아니면은 고레츠카가 됐든 뭐 라이머가 됐든 마즈라이가 됐든 알폰소가 됐든 왜 뒷커버를 안 봐주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네, 한번 보세요. 김민재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장면인데 패스가 현재 토니 크루스에게 연결이 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토니 크루스가 앞으로 치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킴미 보고 있죠. 김민재 가운데 있죠. 다이어 여기 있죠. 근데 여기서 라이머의 움직임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현재 비니시우스가 공을 받으러 앞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비니시우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라이머가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냐, 땡겨가는 움직임을 실제로 가져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압박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라이머가 땡겨오고 있는 상황에서 김민재 선수가 급발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또 뭐가 문제냐, 튀어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토니 크루스 여러분들 어떻게 있습니까? 압박을 받고 있습니까? 자유롭게 서 있습니까? 자유롭게 서 있죠. 근데 토니 크루스가 우가르테처럼 패스를 못하는 선수입니까? 아니면 스루 패스라든가 킥 능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몇십 년간 축구를 해온 선수입니까? 존나 잘 주는 선수죠. 전 세계에서 이런 부분만큼은 탑 중에 탑이라고 보여지는 선수죠.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토니 크루스가 압박을 당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미넨 선수들의 전체적인 스탠스를 보면 내려앉아 있는 상태죠. 라이머 땡겨가고 있는 상태죠. 고레츠카 땡겨가고 있는 상태죠. 내려가고 있는 상태죠. 내려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팀원들이 야,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압박할 상황이 아니다, 우리 그냥 한번 기다리자라는 타이밍을 만들고 있는데 중앙 센터백이 튀어나오는 상황이 돼버리면서 모든 게 꼬여진 겁니다. 근데 토니 크루스가 압박을 아무에게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니시우스가 나오게 되면 제자리에 그냥 있으면 되는데 이거를 김민재 선수가 순간적인 욕심에 끌려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토니 크루스가 압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비니시우스가 이렇게 나왔어. 근데 김민재가 따라 나온 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이해 가시죠? 토니 크루스가 압박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김민재가 이렇게 나온 게 진짜 큰 문제는 절대 되는 장면이 아닙니다. 허나 모든 선수들이 내려앉겠다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무시알라라든가 혹은 라이머가 비니시우스를 봐주려고 약간 좁혀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김민재가 튀어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뭐냐, 전체적인 선수들의 움직임을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거, 중앙 수비수로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토니 크루스가 여기서 실질적으로 비니시우스에게 손가락질까지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이어의 손가락질을 굉장히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토니 크루스가 여기서 비니시우스한테 지시를 합니다. 야, 저기 비었다. 뛰어라. 지금이다. 이러면서 어떻게 되냐? 비니시우스가 형 땡큐베리 감사 하고 뛰는 거예요. 근데 요 장면을 보면 다이어는 벌써부터 커버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 토니 크루스는 이 패스를 놓을 수 있는 선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다이어가 땡겨가기에는 너무나도 공간이 넓었고, 그리고 요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둘도 은근히 잘 땡겨 있어요. 잘 맞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근데 토니 크루스가 터치를 여러 번 하고 지시까지 하면서 방향을 꺾어서 패스할 수 있는 상황이 왔고, 결국 이 스루 패스가 들어가면서 마무리가 되었고, 이 마무리가 되었을 때 다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여기가 왜 뚫렸냐? 도대체 여기로 어떻게 패스가 들어가냐라고 화를 내는 장면을 볼 수 있었고, 김민재 선수는 킴미희한테 뭐라고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됩니다. 보이시죠? 김민재는 킴미희한테 내가 이렇게 나갔는데 왜 이거를 안 봐주냐라는 상황이 됐고, 다이어는 땅을 내려치면서 이제 진짜 미치겠다 이런 표정을 짓던 장면이죠.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첫 장면이죠. 토니 크루스한테 패스가 연결된 장면이에요. 지금 수비진의 위치를 보시면은 자, 요렇게 정리정돈이 3백 상황으로 되어 있었고, 앞에 무시알라랑 라이머의 간격이 꽤나 넓었죠. 그래서 김민재가 결국 튀어나온 이유는 이 둘의 간격이 너무 멀다 보니까 본인이 나와야만 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요거를 김민재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 반대로 미드필드 간격이 넓었다라고 하면 센터백과 오른쪽 풀백 간격이 넓어진 거죠. 자폭이에요. 자폭인 거죠. 근데 상대가 비니시우스야. 근데 압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자, 보십시오. 다음 장면. 여기까지도 일어났는데 저는 여기서가 제일 아쉬워요. 여기서 이 선택을 한 것까지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아쉬운 것 중 하나는 여기서 왜 김민재가 그냥 비니시우스를 블락킹을 안 했냐라는 거야. 이렇게까지 뛰어나올 거였으면 비니시우스 쪽으로 뛰어나갔어야 됐고, 비니시우스 쪽으로 뛰어나가서 토니 크루스가 패스를 누려고 해도 몸으로 박아주면 그냥 옐로카드 받고 마는 거거든. 혹은 박아버렸으면 적어도 프리킥을 주고 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진로도 못 맞고 그냥 앞으로만 튀어나왔다가 뒷공간을 먹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 장면을 가지고 해외 언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매체들에서 김민재를 안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장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이어도 이 상황에서 빨리 커버해라. 근데 이게 자기 팀한테 지시를 하는 건지 토니 크루스한테 야, 저기 공간이 있어, 패스 넣어, 크루스야 저기야 알려주는 건지. 토니 크루스의 손가락질은 정말 매우 긍정적인데 우리 다이어의 손가락질은 이렇게 부정적인지. 같은 손가락인데 얘 손가락은 좋아 보이고 얘 손가락은 안 좋아 보이는 거야. 미쳐버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장면도 한번 보시면은 김민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나왔죠. 그래서 주드 벨링엄이 패스를 넣어주고요, 비니시우스가 똑같이 뜁니다. 이거를 김민재가 어떻게 합니까? 미리 나가는 게 아니라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스루 패스 들어오는 걸 따라가니까 김민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완벽하게 컷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렸으면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요 장면 보세요. 요 장면에서도 사실 좀 논란거리가 많아요. 이번에도 김민재가 이제 내려주고 있죠. 다이어도 내려주고 있고 비니시우스가 치고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비니시우스가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데 보세요. 김민재가 압박을 나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물러요. 여기서는 다이어도 물릅니다. 그러면서 김민재가 이제 타이밍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 쌈 싸먹기를 하려고 비니시우스한테 다가가요. 여기까지도 정말 괜찮아요.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니까 어떻게 되냐? 수비수들이 리커버리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김민재가 가서 박아줬지만 비니시우스가 넘어지면서 스루패스가 들어갔고 다시 3백이 완성이 돼서 상대가 공격적으로 바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결국 사이드로 패스가 들어갔을 때는 토니 크루스가 뛰어들어오면서 슈팅을 했지만 충분히 키미가 각을 죽여줄 수 있는 상황이고, 노이어도 이게 정말 완벽한 개꾸로 가는 게 아닌 이상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다려주는 걸 더 했어야만 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 장면일 거예요, 아마. 문제의 장면. 우리가 골 장면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진짜 더 심각했던 장면이 이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세요. 스루 패스가 들어가죠. 다이어가 붙으러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이어가 또다시 토카 댄스를 춥니다. 민재야 뒷공간 좀 봐라 토카 내가 갈 테니까 저기 좀 봐라 토카 하면서 뚠 하면서 김민재한테 뒷공간 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본인이 어프로치 할 테니까 너가 뒤에 봐라.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되냐? 김민재가 커버를 안 봐요.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저는 어제 비니시우스 장면보다 전 이 장면이 진짜 심각했다고 생각해요. 비니시우스한테 골 먹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심각했던 장면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패스가 이루어졌다면 이거는 그냥 망가지는 장면이었죠. 자, 그러면서 물론 여기서 다이어랑 김민재가 같이 블락킹을 했지만 공이 흐르게 됐고요. 이 흘렀을 때 김민재가 끝까지 따라가서 실딩을 해주는 바람에 결국 좋은 크로스가 올라오지 못했고 미넨이 공을 걷어내는 장면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김민재 선수는 본인이 지금까지 프로 커리어를 걸어오면서 내가 막고 싶은 거를 100번 도전하면 한 98번은 막았던 사람이에요. 95번은 막았던 사람이고 90번 이상은 막았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실패하는 수비보다 이렇게 수비를 해서 성공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렇게 수비를 해서 중국 가서 씹어먹고 터키 가서 씹어먹고 그 다음에 나폴리까지 가서 씹어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수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저는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도 보시면 아까 제가 첫 번째 이야기한 거랑 되게 비슷해요. 지금 모공주가 들어와가지고 압박을 당하고 있나요? 아니면 모공주가 굉장히 편안하게 앞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나요? 모공주 산책 중. 프린세스 모. 근데 프린세스 모가 산책을 하고 있는데 김민재가 또 어떻게 했을까요? 비니시우스가 튀어나오니까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모공주가 편안하게 스루패스를 넣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결국 비니시우스가 치고 들어가게 됐고 여기서 비니시우스가 슈팅을 한 걸 노이어가 막았던 장면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자 투엘이 만약에 경기 안에서 김민재한테 맨투맨으로 비니시우스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렇게까지 나와서 비니시우스를 맨투맨으로 막는 게 임무였더라면 저게 잘못된 거예요. 수비 위치나 자세 자체가. 리디거가 홀란드 막을 때 어떻게 막습니까 여러분들? 리디거가 홀란드 막을 때 이게 홀란드라고 하면 겨드랑이 사이에다가 자기 팔을 껴놓고 이 선수가 움직임을 못 가져가게 얘가 돌아설 수 없게끔 뒷공간이 열려도 일단 얘가 돌아서는 순간 나랑 같이 어쩌다 마주친 그대 눈빛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렸네 바로 뽀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수비를 시작해요. 리디거는. 근데 어제 김민재가 그 역할을 부여받았던 거라고 한다면 김민재도 그런 방식으로 맨투맨을 잡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니시우스가 돌아설 때마다 뽀뽀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장면도 어제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되게 아쉬웠다라는 겁니다. 맨투맨을 보는 거였다라고 하면 맨투맨의 방식이 잘못됐던 거고 맨투맨을 안 보는 거였는데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레알이 김민재를 정확하게 파고 들어간 것도 있고 왜냐면 다이어 쪽을 안 팠어요. 이렇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김민재가 느리냐 다이어가 느리냐 다이어가 느리죠. 그럼 다이어가 느리면 비니시우스가 다이어 쪽으로 많이 뛰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축구를 보면. 근데 김민재 쪽을 계속 팠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미넨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 장점으로 미넨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다이어는 어차피 잘 안 나오니까. 그리고 다이어 쪽을 파게 되면 김민재는 그거를 커버로 하러 빠르게 뛰어오는 유형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쌈 싸먹힐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어제 완전히 공략을 당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노이어도 그래도 잘 따라왔다 라고 하면서 김민재 선수를 약간 칭찬해줬죠. 근데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서 민재 형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보세요. 튀어나올 거면 이렇게 절대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모공주랑 눈빛이 마주쳤을 거예요. 민재 형이. 아마 어제 잠자고 꿈에도 이 얼굴이 그대로 나왔을 겁니다. 이때 수비수의 마음이 딱 한 가지가 있죠. 딱 모공주의 눈빛이 보이는 순간 좋됐다. 모공주를 마주치는 순간 김민재 선수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좋됐다. 느꼈을 겁니다. 이 장면에서. 자, 그리고 마지막 실점 장면에서도 솔직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비니시우스가 안으로 치고 들어오는 장면이 나왔고요. 현재 비니시우스가 갈 수 있는 곳은 모드리치 혹은 맨디예요. 아니면은 비니시우스 같은 선수는 똑똑하니까 어떤 걸 할까요? 아웃사이드 패스라든가 안으로 치고 본인이 뛰어들어가면서 받으려고 하는 창의적인 패스를 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김민재가 또 잘못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뭘 잘못했을까요? 이 공을 또 그 와중에 따려고 했다는 거예요. 라인이 안 맞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 상황까지 갖고 로드리고가 이렇게 뛰어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면 김민재는 라인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 라인보다 오히려 이렇게 뒤에 가서 호드리고를 막고 있는 게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김민재가 지금 서 있는 위치 아주 좋아요. 왜냐? 공과 선수와 골대 가운데 서 있잖아요, 김민재가. 그쵸? 근데 여기서 김민재가 어떻게 합니까? 스텝을 왼쪽으로 한 발 움직여요. 이 공을 더 자세히 보고 싶은 거야. 비니시우스가 이 공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몸싸움으로 자기가 틀어막으면서 따려고 했던 거지. 이 공을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가 스텝을 한 발 왼쪽으로 옮겨갑니다. 비니시우스가 이런 걸 놓치지 않죠. 이걸 따려고 이쪽을 막으러 온 거야. 근데 골대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위치 선정이 잘못됐던 거죠. 저게 공을 따고 싶은 욕구가 세서 그래요. 그냥 호드리고가 공을 받아도 뒤로 리턴 패스를 놓게 했잖아요. 그럼 뒤로 리턴 패스를 둬서 비니시우스가 슈팅을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이거 리턴을 받아서 감차를 넣어. 그럼 이거는 비니시우스가 개 잘한 거야. 이거는 너무 쉽게 뚫린 라이머랑 이 앞에 애들한테 뭐라 해야 돼. 근데 이거 얘네 욕하기도 어려운 게 뭐 아자르도 그렇고 네이마르도 그렇고 상대가 아무리 많아도 뚫고 들어가는 천재성을 가진 선수들이거든요. 그럼 이런 장면에서 비니시우스가 호드리고 줘서 다시 리턴 받아서 감차를 넣었다? 그냥 야 비니시우스 진짜 잘하더라. 야 이걸 여기서 이렇게 아웃사이드로 빼가지고 다시 받아서 리턴 패스를 받아가지고 골을 넣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이거는 김민재 선수가 다이어가 이쪽에 있는데 그냥 정확하게 어디냐면 여기 서 있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김민재가 여기 서 있죠. 호드리고한테 만약에 패스를 이렇게 넣어줬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키미가 잘렸을 수도 있고 이렇게 볼이 들어가서 호드리고가 이렇게 뛰어들어가면 김민재가 그대로 몸빵을 하면서 따라갈 수 있고 여기서 만약에 얘가 니어포스트로 슈팅을 한 거를 노이어가 먹었다. 이건 노이어 잘못이에요. 호드리고가 슈팅을 너무 잘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김민재는 공인이 공을 따고 싶은 욕심에 한 발을 일로 움직였다라는 부분이 아쉬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민재가 따려고 하다가 PK가 났던 거죠. 그래서 PK가 찍혔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김민재가 방향이 쓸려 있고 비니시우스 2대1 받으려고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김민재가 이것도 심지어 이렇게 막을 필요가 없었어요. 여기서 몸이 방향이 이렇게 끌려갔을 때 그냥 따라만 가려고 해줘도 이번엔 진짜 다이어가 커버를 왔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결국 김민재가 넘어뜨리게 되면서 PK를 헌납하게 되었고 이걸로 무승부가 나왔던 장면이죠. 자, 그래서 문도구는 김민재가 월클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냐? 그건 아니에요. 김민재 선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와 김민재가 가지고 있는 어빌리티만 따지면 S급 선수가 맞고요. 김민재가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김민재는 세계 최고의 수비수 중 한 명이 맞아요. 허나 김민재한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이 선수를 맞춤형으로 어떻게 쓰냐에 따라 이 선수가 S급이고 또 잘못 쓰이게 되면 S급 수비를 7번 보여주다가도 B급 수비가 2-3번 나오는 유형의 선수가 되는 거죠. 물론 모든 수비수들이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근데 저는 김민재 선수가 반다이크를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왜 반다이크를 많이 봤으면 좋겠냐면 전 세계에서 기다리는 수비를 가장 잘하는 게 반다이크예요. 반다이크는 맨 뒤에 혼자 남아있을 때도 상대가 3명이 1명이 공을 치고 오고 있고 2명이 침투해서 들어오고 있어도 반다이크는 이쪽으로 패스를 죽이면서 얘만 잘 따라가는 걸 되게 잘해요. 여러분들 아마 무슨 장면인지 아실 거예요. 그거 반다이크가 옛날에 2대1 역습 상황을 미친놈처럼 막아가지고 난리 났던 장면 기억하시나요? 그런 거를 시간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김민재 선수가 습득을 이제 할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부정하지 않아요. 김민재 선수는 그런 것들을 습득을 하는 시간이 올 거고 분명히 이런 것들을 해낼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걱정하는 한 가지는 이게 있어요. 김민재 선수가 월드컵 때도 제가 이건 누누이 말했던 것 같은데 구자철 선수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나왔었을 거예요. 아 형님 지금까지 제가 하는 수비가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비를 해왔는데 오늘 좀 생각이 많아졌다. 제가 잘못한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김민재 선수의 수비 방법, 김민재가 하고 있는 수비론이 잘못됐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허나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좋아 무드로 나올 거면 그냥 묻어버려야 되고 무드로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건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압박을 당하고 있느냐 자유롭게 서 있느냐 이 상황에 맞춰서 나오는 거를 선택을 하는 기준만 잡는다면 이런 큰 장면들은 많이 안 나올 거예요. 근데 내가 잡아야 되는 선수만 보고 나오게 된다면 큰 미스테이크가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장면처럼 토니 크루스가 아무에게도 압박을 받고 있지 않는 이런 상황, 내 공격수가 앞으로 펴나가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토니 크루스가 비니시우스한테 연결을 해서 비니시우스가 여기서 돌아섰다. 그래도 위험할 수는 있죠. 허나 그냥 여기서 라인을 4명이서 맞추고 있으면 비니시우스도 4명을 다 뚫고 들어가긴 어렵다. 또 이런 것들은 클럽 내에서 분석관들이 경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세계적인 팀들은요 선수를 불러요. 개인 분석관들이 있기 때문에 선수를 부르고요. 김민재 선수한테 제가 방금 한 것처럼 이런 영상들을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김민재가 이날 비니시우스 따라가서 어깨빵하고 잘한 장면들도 되게 많아요. 잘한 장면들도 많은데 못한 장면들도 그게 너무 크게 보여지는 장면들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거는 김민재 선수가 습득을 하면 끝나는 거다. 요것만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선수를 죽이는 게 먼저가 아니라 첫 번째,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압박을 당하고 있느냐 프리하냐,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스루패스에 능한 선수냐 아니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선수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느냐. 제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보면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뭐였습니까? 지금까지 공격수들이 뒤에서 아직 압박칠 준비가 안 됐는데 공격수들이 자기들 먼저 압박 가겠다고 나가는 거, 무지성 전방 압박. 제가 되게 싫어하잖아요. 뒤에서도 압박 나갈 준비가 다 갖춰진 상태에서 방향이 한쪽으로 설정이 되면서 다 같이 나갈 수 있는 상황에 압박을 나가야 되는 건데, 공격수들이 자기들이 먼저 그냥 공이 저기 있네, 내가 지금 압박하면 뒤에들이 따라올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압박이 최악의 압박인 거잖아요. 그게 반대로 수비수에서 김민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고쳐져야만 한다. 솔직히 김민재 짝들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인 듯,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우리가 너무 좋게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셔야 됩니다. 저는 김민재 선수를 마녀사냥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김민재 선수가 막 미넨에서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선수는 결국 미넨에서 뛸 거고요. 이 선수는 결국 계속 세계적인 팀들을 돌아다니면서 수비수로서 정상급까지 올라가게 될 거예요. 허나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더 빨리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에서 김민재가 무드로 나온다. 그리고 이게 본인들의 전술의 메인이었어.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투엘의 만약에 전술적인 수비 자체가 김민재는 얘를 따라가는 거야 무조건. 그랬더라면 킴미이를 내려오게 만들어서 놨어야 돼요. 전술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애초에 김민재가 비니시우스를 꽁꽁 묶는 게 전술이었더라면 킴미이가 얘를 신경 쓸 게 아니라 무르고 다이어도 미리 무르면서 김민재가 거의 수비형 미드필드처럼 뛰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김민재의 실수가 맞고요. 아쉬웠던 부분이고 계속 보여줬던 장면이다.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뭐 리즈 유나이티드 상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이게 막 다른 팀들을 상대로 했던 것들도 아니고, 유러피언 챔피언스 리그를 가장 많이 이긴 구단인 최근에 레알을 상대로 한 거예요. 4강에 레알을 상대로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도 깨져봐야 되는 겁니다. 김민재 선수가 이제 유럽에 나온 지, 터키를 제외하고요, 4대 리그에 나온 지 2년차예요. 2년차. 김민재가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무슨 김민재가 챔피언스 리그나 유럽 무대에서 막 5년, 6년, 7년 차인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선수가 그냥 아직 2년 차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상대가 무려 레알 마드리드고 비니시우스고 토니 크루스고 모드리쳤다라는 거를 우리가 너무 약하게 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김민재가 나간 것도 문제는 있지만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상대들도 개쩔었다라는 겁니다. 맨시티도 얘네들한테 2-3골 먹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전 세계에서 진짜 축구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맨시티도 얘네들한테 2-3골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레알이 그냥 존나게 분석 잘해서 나왔어요. 그냥 진짜 레알이 미넨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나온 거죠. 김민재가 2차전에 나올까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아는 투엘은 내보냅니다. 투엘이 만약에 더리우트가 그대로 부상 상태라고 하면 김민재 똑같이 내보낼 것 같은데요. 왜냐면 그거 아세요? 작년에 우파메카노가 맨시티 때 개똥을 쌌어요. 요렇게 비슷하게 쌌어요. 민재가 쌌던 것처럼 작년에 우파메카노가 홀란드한테 이런 식으로 똥을 쌌어요. 근데 우파가 그때 챔스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2경기 연속 똥 싸긴 했어요. 근데 그때 우파메카노가 2경기 다 똥 싸긴 했어요. 근데 전 나올 것 같아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